네, 여러분, 이슬람 문화 형성과 확산 부분 역사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슬람 문화 형성과 확산 공부할 때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덩어리로 공부를 해두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흐름 잡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고, 자, 그 과정에서 제일 먼저 보일 것은 아라비아 반도의 변화 부분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변화,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시작이 되고 널리 퍼지면서 세력을 키우기까지의 시작 부분이죠. 이 아라비아 반도 부분이. 이 아라비아 반도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이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건데요. 자, 먼저 여기가 아라비아, 이 지도상으로 아라비아 반도입니다. 좀 이상하게 그렸지만 대충 원래 요 위로 이렇게 지나던 교역로가 갑자기 이 아라비아 반도를 지나는 교역로로 바뀌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 왜 갑자기 교역로가 변화하게 되었느냐?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네.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조 페르시아의 갈등이 강해지면서 이들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상인들이 교역로를 바꾸게 됐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교역로를 지나는 도시 대표적으로 메카, 여긴 중요한 도시입니다. 메디나 등의 도시가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 막 급격하게 성장을 하는데 그 성장 과정에서 많은 돈을 도시가 벌어들이게 되지만 그 부와 명예를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면서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고, 또 어떤 부족이 더 많은 걸 가져가느냐 이런 걸 놓고 부족 간의 갈등이 심화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렇게 당시에 이제 아라비아 반도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약 7세기 무렵에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무함마드라고 불리는 메카 출신의 상인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사람이 바로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창시를 하게 돼요. 자, 이슬람의 대표적인 특징 첫 번째, 이 알라가 유일한 신이고 이 알라 앞에서 모든 사람은 어떻다? 평등하다는 게 핵심 주장이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러한 주장에 귀족들이 반발하게 됐다는 점이에요. 귀족들이 막 들으면서 기분이 너무 나빠. 왜? 나는 귀족이고 나는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던 사람이었는데 감히 나와 힘없는 사람들, 이 하층민들을 동급으로 취급해? 그것에 굉장히 분노하게 되고요. 이 귀족들이 무함마드를 탄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함마드가 이 탄압을 피해서 거처를 옮기게 되죠. 어디로 옮기냐면요, 메카에서 메디나라는 도시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그 사건을 헤지라라고 합니다. 이 헤지라라는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 사건 이후에 이 이슬람 세력은 세력을 점점 확장을 하게 되고, 아라비아 반도를 장악을 하게 되죠. 아라비아 반도를 장악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이슬람교의 몇 가지 의무 사항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죠. 자, 첫 번째, 이슬람교의 첫 번째 신앙 고백. 그래서 알라는 유일한 신이고 무함마드는 신의 예언자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한다 그랬고요. 두 번째, 뭐가 있을까? 그렇죠. 5번 기도를 합니다. 어디를 향해? 메카를 향해. 메카를 향해 5번 기도를 하고, 또 자선을 베풀고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자, 고백, 기도, 자선, 또 맞습니다. 금식. 이 라마단 기간에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의무가 성지순례죠. 성지순례 어디로? 이슬람교가 시작된 메카로 성지순례를 하는 것까지. 자,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이외에 히잡이라는 복장을 여성들이 착용을 하고요. 또 음식은 이슬람교에서 허용된 할랄 음식만 먹을 수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슬람교가 성립되고 나서 무함마드를 통해서 세력을 성장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무함마드의 후계자들에 의해 통치가 되는 시대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칼리프, 정통 칼리프 시대죠. 이 칼리프가 무함마드의 계승자라는 뜻입니다. 이 정통 칼리프 시대는 논란이 없이 선출된 4명의 칼리프가 통치하던 시대가 정통 칼리프 시대입니다. 자, 이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이 4명이 차례로 이슬람 세력을 지도를 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세력을 엄청나게 확장을 하게 돼요. 서쪽으로는 이집트, 동쪽으로는 페르시아, 여기서 페르시아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까지 영역을 엄청 확장을 하게 되고요. 꼭 교과서에 있는 지도 한번 보세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4대 칼리프 알리가 살해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 알리의 뒤를 잇는 후계자로 누구를 채택하느냐. 그래서 4대 칼리프 알리가 살해된 이후에 이슬람이 두 세력으로 나뉘게 돼요. 하나는 수니파고요. 다른 하나는 시아파로 나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 수니파의 주장은 무엇이냐? 수니파의 주장은 알리의 후손을 놓고 알리의 후손이 아니어도 칼리프가 될 수 있다. 알리의 후손이 아니어도 칼리프가 될 수 있다고. 시아파는 오로지 이 알리의 후손만 칼리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었다. 자, 결국은 이 문제를 놓고 이슬람 내부에서 갈등이 생기다가 이 가문에서, 자, 우마이야 가문에서 주도권을 장악을 하고, 우마이야 가문은 당연히 알리의 후손이 아닌 사람도 칼리프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겠죠. 그래서 이 우마이야 가문이 칼리프 자리를 차지하는 우마이야 왕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우마이야 왕조 때 중앙아시아, 북인도,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그러니까 지도를 교과서에 있는 지도 꼭 보세요. 엄청난 영역을 장악을 하게 되고요. 이 우마이야 왕조는 자, 여기 이 아라비아 반도 출신 아랍인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슬람이 원래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한 이슬람이 막 이집트, 페르시아, 아프리카, 이베리아 엄청나게 넓은 영역을 장악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왜? 아랍인 출신들과 다른 비아랍인들 모두 공통적으로 이슬람을 믿는데 같은 이슬람을 믿음에도 아랍인만 우대를 하게 되니까 반발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비아랍인들의 불만을 사게 되고 내분으로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지게 되었다. 과정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마이야 왕조가 무너지면서 후 우마이야 왕조가 이베리아 반도, 자, 지도 잘 보세요. 지도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이 있는 지금 그 지역에 우마이야 왕조의 일부 세력들이 영역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자, 우마이야 왕조의 일부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의 영역을 건국을 하게 되고요. 자, 이 후 우마이야 왕조의 역할은 이슬람 문화를 유럽에 전파하는 통로가 되었다라는 우리가 기억할 점이 있겠습니다. 자, 이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고 우마이야 왕조 지역을 장악을 했던 국가가 바로 이 아바스 가문이 세운 아바스 왕조입니다. 당연히 이 불만 세력들, 우마이야 왕조가 건국되는데 불만을 가졌던 세력들의 도움을 받아서 건국이 됐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아랍인 우대 정책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폐지가 됐죠. 이 불만 가진 세력이 도움을 됐으니까. 또 이 아바스 왕조하면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전투가 하나 있어요. 바로 탈라스 전투였습니다. 이 탈라스 전투는 중앙아시아 패권, 이 동서교역로를 지나는 중앙아시아 패권을 놓고 누구와 갈등하는 싸움이었죠? 네, 당나라와
격전을 벌였던 그 싸움이었습니다. 결과로 동서교역을 로를 장악을 하게 되는 아주 큰 성과를 갖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이 아바스 왕조의 수도인 아바스 왕조의 수도는 바그다드입니다. 바그다드 지금 이라크의 수도죠. 바그다드는 굉장히 성장한 도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아바스 왕조가 무너지고 나서 셀주크 트루크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미안해요. 이 아바스 왕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 힘이 약해질 때 동방에서 한 세력이 아바스 왕조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들이 바로 셀주크 트루크입니다. 여러분, 이 셀주크 트루크는 우리가 동아시아 공부했을 때 당나라 때 나왔던 바로 돌궐족입니다. 이 셀주크 트루크가 군대를 이끌고 이 당나라와의 갈등에서 패배하면서 서방으로 오면서 먼저 이슬람으로 종교를 바꿔요. 개종이라고 합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한 다음에 바그다드로 진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바그다드로 진격하게 된 셀주크 트루크에 대해서 이 아바스 왕조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은 칼리프 자리를 유지를 하되,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가 자기 자리를 유지하되 이 셀주크 트루크 지도자에게 대신 나 아바스의 칼리프가 종교적 권위를 가지는 대신 너 셀주크의 지도자는 술탄의 칭호를 가져라. 술탄은 이슬람 왕조의 어떤 정치적 지도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힘을 얻은 셀주크 트루크가 여기를 점령하죠. 바로 이거 십자군 할 때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이제 대략적인 이슬람의 흐름이었고요. 이슬람 문화 얘기 좀만 해볼게요. 이슬람 문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이슬람 문화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 자체가 상업을 긍정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사꾼들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긍정적이었다. 이런 거에 힘입어서 당연히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에 따라서 상업과 도시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상업이 국가 내부에서만 활발했던 게 아니라 동서교역, 즉 인도, 중국과 같은 동쪽의 먼 나라와의 교역도 매우 활발했습니다. 심지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국, 그리고 중국 옆에 우리의 옛 왕조였던 고려, 이 고려까지 굉장히 넓은 교역지를 이 이슬람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이 중국에서는 화약, 나침반, 또 뭐가 있을까요? 재지술, 종이 만드는 기술, 재지술, 요런 중국의 핵심 기술들을 이 이슬람 상인들이 배워오고 어떻게 알아와가지고 유럽에 전파하는, 즉 이런 걸 중국 문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중국의 발전된 문물들을 서방에 또 전파를 해주는 그런 중요한 기능도 이 이슬람 상인들이 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했죠. 자, 우리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슬람이라는 세력이 그 세력을 전역으로 엄청나게 확장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수많은 민족들, 수많은 국가들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로 묶이게 되면서 이슬람 문화권이 생기게 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베리아 반도, 원래 그리스도교를 믿었던 유럽 지역까지 이슬람이 뻗쳐나가게 되고, 나중에 막 중국은 이제 이슬람 문화권에 속하진 않지만 하여간 넓은 지역에 이슬람이 전파가 되면서 이 이슬람 종교를 매개로 한 독특한 문화권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 이슬람 문화권에 두 가지 공통 요소가 있었죠. 하나는 종교적으로는 이슬람교, 언어적으로는 아랍어가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질문. 왜 이 아랍어가 이슬람 문화권 핵심 요소가 되었느냐? 그거는 간단합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바로 쿠란이라고 불리는 이슬람교의 경전. 중요합니다. 이슬람의 경전 쿠란, 알라의 계시를 무함마드가 듣고 말했을 때 그 제자들이 백개적은 이 쿠란이라는 이슬람 중요 경전이 번역이 금지가 돼 있었어요. 지금도 공식적으로는 번역본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번역이 많이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유로 아랍어가 널리 퍼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외에 신학법학, 역사학 이런 것도 이슬람 종교와 관련해서 발전을 했고요. 이 부분 지리학도, 이슬람교 문화권에서는 지리학도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지리학이라는 거는 막 산이 어디 있고 강이 어디 있고 저곳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이런 전 세계 곳곳에 다양한 어떤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학문인데 왜 이슬람에서 지리학이 발전하게 되었느냐? 첫 번째로 상업이 발전을 했잖아요. 상인들이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의 정보를 가져오니까. 두 번째로 성지순례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메카에 모여야 되니까 아까 이슬람교 문화 이슬람교의 의무 얘기했을 때 성지순례 의무였다고 얘기했죠. 이 메카 성지순례가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선생님이랑 수업 시간 했던 거 간단히 정리하면 대표적인 문학 작품으로 뭐가 있었다 그랬죠? 아라비안 나이트. 또 그 외에 건축 측면에서는 이슬람 사원, 이슬람교에 예배드리는 곳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건축으로. 그래서 그곳을 이슬람 사원의 모스크, 이 모스크 건축이 발전을 하게 됐는데 모스크의 특징으로는 미너렛과 한 가지 더 뭐가 있죠? 미너렛과 돔 뭐 이런 것들이 발전을 했다. 미너렛은 그거죠. 이슬람 사원을 보면은 기둥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것. 자, 그리고 또 뭐가 유행했습니까? 이건 좀 중요한데 아라베스크 무늬가 유행을 합니다. 교과서 보면 아라베스크 무늬가 어떻게 생겼는지 나와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의 얼굴, 동물의 모습 이런 게 그려져 있는 무늬가 아니라 왜 이렇게 사람, 동물 이런 게 전혀 없는 비하학적인 무늬가 유행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교리를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정말 간단하지만 이 이슬람 문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